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국내 넷플릭스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팬층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3개 회차만 공개되는 걸 남겨두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봐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인상 깊게 본 참가자들 위주로 뇌피셜 분석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게임 방식이나 생존자나 탈락자에 대한 스포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대신에 각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 그들의 연합이나 이런 것까지에 대한 좀 약한 스포는 말씀드릴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궤도 이분은 MBTI도 검색해봤는데 검사를 안 해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지능적 플레이를 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예상외로 다수의 약자들을 최대한 장기 생존시키겠다 이런 신념까지 좀 보여줘서 놀랐습니다. 이거를 참가자 다수한테 전파시킬 능력이나 리더십도 있었고요. 물론 약자들의 경우에는 이 궤도 편에 붙어야지 편하게 다음 라운드까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묻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게임 잘하는 사람이 오래 생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궤도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판이 좀 싫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결승전까지도 생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궤도라는 인물 자체까지 싫어지진 않았던 게 어쨌든 이 데블스 플랜의 룰 특성상 생존자랑 탈락자가 나뉘어지는 메인 매치 외에 별도로 상금을 추가할 수 있는 상금 매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금 매치를 진행할 때는 또 최대한 생존자가 많이 남아 있어야지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서 상금을 추가하는 데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궤도의 이념이 조금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게임 플레이 방법을 가장 열심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실제 게임에 대한 이해도도 참가자들 중에 꽤 높은 편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희생해야 탈락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희생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자기를 공격을 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낸다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뒤가 다르지 않고 또 일관적인 면모로 자신이 믿는 신념을 현실화하고 있는 점을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념에 100% 공감을 하긴 어렵지만 마지막 라운드가 가까워지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갈지 궁금해지고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석진 이분이 저는 전체적으로 가장 공감이 갔던 참가자인 것 같아요. 문제적 남자의 이분이 되게 오래 출연했지만 사실 데블스 플랜에는 더 스펙이 좋거나 어려서 뇌가 팽팽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참가자들이 되게 많아서 어느 정도로 활약하려나 사실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 예상보다는 좀 오래 살아남고 있는 것 같고 운도 어느 정도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엄청나게 머리를 쓰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되게 정치력을 보여준다거나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살아남는다거나 뭔가 다수의 생각에 좀 순응하면서 묻어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고요. 대신에 주어진 상황이나 다른 참가자들의 선택을 보면서 좀 그때그때 대처를 하면서 자기 능력 선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 주로 비춰지긴 했어요. 뭔가 INTP나 ISTP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ISTP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수 약자를 좀 자기적인 방식이라도 최대한 오래 생존시키겠다는 궤도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랑은 반대로 하석진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최대한 생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궤도가 펼치는 이념이 되게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회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궤도 중심의 연합팀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하석진이 말하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 이 생각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궤도가 말하는 강자에 맞서서 다수의 약자끼리 뭉쳐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기가 더 힘들긴 했어요. 일단 다수가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엄청난 강함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하석진은 초반에는 궤도의 이념에 대해서 막 대놓고 엄청 반발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 다수 참가자들이 그 목표 아래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궤도의 이념 아래 수혜를 입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좀 불만이나 의구심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쯤에 하석진도 이제 자기 의견을 좀 드러내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게임 잘하는 궤도편에 서서 별로 머리 안 쓰고 생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빌부터 플랜이냐 이렇게 막 비꼬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좀 속 시원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또 엄청나게 빛나는 플레이를 했으면 완전 주인공 역할이었을 텐데 또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 점이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곽준빈 이분은 사실 데블스 플랜 참가자로 나왔을 때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데블스 플랜을 실제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친화적이면서도 또 근데 목적이 관계 자체라기보다는 게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능하면 이 게임판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임 룰의 이해를 좀 빠르게 잘 한다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런 류의 콘텐츠들을 좋아해서 많이 보고 온 영향이 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행 유튜버로서 곽튜브 채널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혼자 각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현지인과 같이 다니는 모습이나 본인한테 잘해주고 친해진 현지인들한테는 되게 아낌없이 선물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알고 있었는데 데블스 플랜에서는 의외로 좀 정치적이고 이득에 따라서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신기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래 이런 류의 컨텐츠를 되게 많이 본다고 정종현 PD 작품도 몇 번씩 돌려봤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런 류의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플레이해야 더 재밌다라는 인식을 본인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행 유튜브를 할 때도 여행지에서 뭔가 흥정을 꼭 하려고 한다거나 좀 사기치려는 걸 좀 못 참는 것 같은 성격, 그 대신 나한테 잘해주면 그만큼 나도 베푼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서 전형적인 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곽준빈이 있어서 데블스 플랜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았거든요. 정치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비호감 이미지를 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분은 게임 플레이 능력이 그래도 있으면서 이해도도 나름 높고 그리고 추악하게라도 승리하고 싶다 뭐 이런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사실 비호감으로까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동재 이분은 대학생이고 현직 포커 플레이어인데 게임 이해도나 플레이 능력이 좋구나라는 모습을 많이 느꼈고요. 근데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고 또 사회생활 경험 부족하고 해가지고 게임에서 쌓이는 인간관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또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과 어쨌든 초면인 건데 게임 플레이 능력을 열심히 보여주긴 했지만 게임에서 팀을 이루거나 할 때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건 내가 잘하면 극복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관계를 잘 쌓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활약을 하면 대놓고 좋아하고 활약을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깔끔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뭐 게임을 되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강자라기보다는 그냥 게임 잘하면서도 순수하게 게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냥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이분은 예쁘고 귀티나는 외모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호감캐였습니다. 게임에서는 되게 엄청나게 빛나는 활약까지는 안 하더라도 1인분은 충분히 하는 느낌이었고 배우여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가면을 좀 쓰고 처세를 잘하는 컨셉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배우 중에 그런 캐릭터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곽튜브랑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이분 때문에 좀 재미있는 그림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여움이 사실 참가자 중에서 되게 활약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게임 지능이 뛰어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서인지 혼자 플레이해도 다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런 부분은 김동재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궤도의 이념에는 동의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논쟁하거나 막 다수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는 걸로 봐서 뭐 이게 김동재보다 나이가 더 먹고 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외국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상황에 뭔가 억울해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성향처럼 보였습니다. 서동주 이분은 본인이 잘하는 분야랑 못하는 분야의 능력치가 확고하게 좀 차이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활약하는 분야가 확실히 있는데 또 넘어 튀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호감캐로 보는 것 같아요. 궤도 연합에 이분이 속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어쨌든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있고 또 되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구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조금씩 불만을 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분이 머리도 좋고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왜 예상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크게 공감까지는 안 갔던 참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랑 별개로 그래도 본인의 능력치가 있다 보니까 결승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경림 씨 이런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성격이 좋다, 처세가 좋다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인다면 박경림 씨 이분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데블스 플랜 이후까지 더 넓은 시야로 보면서 참가자들이랑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본인의 의도적으로 인맥을 쌓아야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찐 성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바로 타고난 친화력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데블스 플랜 참가자들에 대한 저의 뇌피셜 분석을 해봤는데요. 좀 주요 참가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진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보진 못해가지고 요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데블스 플랜 보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재밌게 끝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